2030 월드 엑스포 유치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것을 두고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말 공감하십니까?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경아 TPO 사무총장 엑스포 1타 강사신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참 총장님 모시고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총장님도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셨고요. 근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 유치전 저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표 차이가 많이 나와서 그래도 뭔가 얻은 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얻은 게 참 많습니다.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리 부산을 널리 알린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 유치 교섭 과정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모든 분야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역량도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산시, 기업인들, 코리아 원팀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예. 네. 항상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외신들은 이 결과를 어떻게 보도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어땠습니까? 예, 주요 외신들은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사우디로 결정됐다라는 그 객관적 사실을 또 중립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대체적인 논조는 사우디의 이제 젊은 권력자가 국가 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엑스포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석유 위주의 경제에서도 탈피하고 또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도 좀 고쳐보겠다. 이런 큰 국가 정책 속에서 엑스포를 추진한 것이다. 이런 소개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물론 한국에 대한 기사들도 보도가 나오긴 했죠. 한국이 2030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아주 의미 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사우디의 벽을 넘지 못했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외신들은 미리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보도들을 보면 뭐 안타까운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만 부산을 제치고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사우디 현재 그러면은 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요? 예, 이제 엑스포를 유치했으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사우디는 왕세자 지금 현재 실권자인 왕세자의 핵심 정책인 비전 2030을 더욱 탄력 있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게 이제 국가 개조 프로젝트인데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과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사우디 국제 위상을 이제 높여 나갈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쭉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왕세자 신분인 모하메드 빈 살만이 명실상부한 권력자 국왕으로 즉위하는 것도 그때쯤 일종의 대관식 같은 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모든 국력, 국가 정책을 추진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잠시 돌아가 보면 우리 사우디하고 해볼만하다 해가지고 진짜 총력전을 펼쳤었는데 돈도 진짜 뭐 5,700 정도 들었다 하고 그런데 우리가 29표를 받고 나서 이제 유치 경쟁에 좀 비교적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알려진 로마는 17표. 이게 별다른 격차가 없었다. 이런 아쉬움을 많이 표하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결과 보고 모두 다 놀랐죠. 왜냐하면 워낙 예상 밖이었잖아요. 네. 너무 예상 밖이었어요. 특히 우리로서는 이제 2차 투표에 가서 역전을 기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실망감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유를 좀 다시 곱씹어 보면 우리한테 약속한 표를 주지 않고 변심한 나라들이 좀 있었던 게 많았다. 네.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 교섭 과정에서는 외교 문서나 서한으로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초 알려지기로는 그런 문서로 지지해주고 약속을 한 나라가 50개국 전후라고 파악이 됐었는데 실제 투표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거 참 숙제 내지는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우디는 처음부터 1차 투표에만 총력을 기울였던 거 아닌가. 2차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주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나라 대표들을 듣기도 했는데 1차를 사우디 찍고 2차를 한국 찍겠다는 얘기를 사우디 사람한테 해도 사우디 사람들은 1차만 무조건 찍어라. 2차는 관심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가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사우디가 현금이나 물량 공세한 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이상적인 접근, 예를 들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미래를 보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개대국이나 당장 아쉬운 입장에서는 손에 쥐어주는 게 많은 쪽으로 좀 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약속한 나라가 막 50개국이었고 어느 나라를 가면 우리가 사우디가 1차는 지지해야 되는데 2차는 한국을 지지할게라고 또 구두로 약속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2차에서 한번 해볼 수 있나? 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계산이 완전히 어긋났고 근데 이제 유치 결과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에서 밀렸다. 정부와 대기업의 공격적 설득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 뭐 등등등등. 자금력에 밀렸다. 요 얘기. 단순히 자금력만 얘기하면 이게 이미 예상했던 바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요번에 뭐 유치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거는 다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저쪽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교섭 활동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근데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제사회 특히 유엔 같은 데도 보면 어느 나라든지 속해 있는 지역 소속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국가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지지 교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요번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은 아시는 대로 유럽연합이 27개 나라가 있고 네.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 단체로 55개국이 있고 아랍연맹 또 카리브에 있는 카리브 공동체 카리콤 이런 지역 협력체들이 있는 데는 결속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런 성격의 지역 협력체에 속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데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반해서 사우디는 우선 첫 번째가 이슬람 종주국이라는 아주 종교적으로 센 큰 의미를 갖는 국가에다가 세계 최대 산유국 경제적으로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또 아랍연맹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물량 공세를 해서 개도국을 지원하겠다 뭐 이랬으니까 좀 차이가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자금력 더하기 다른 요인들도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종교가 같은 중동 국가 또 자금력이 급한 저개발 국가 이런 데서 사우디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당연하다 치더라도 서구 언론 같은 경우에 좋든 안 좋든 간에 사우디가 좀 많이 노출된 건 사실이지요. 예, 전 세계 언론에 관심이 많았지요. 그런데 특히 이제 뭐 11월 28일 결정되고 나서는 사우디 위주로 보도가 아주 쏟아져 나오는데 뭐 아시는 대로 국제 금융이나 석유 에너지 시장에서 사우디가 큰 손입니다. 그리고 현재 막 진행되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나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서방 세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사우디의 움직임을 관찰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지적들이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아무래도 제3세계 국가들의 좀 영향력이 있는 중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메가 이벤트 유치 경쟁에 나선 것 자체가 불리했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에는. 국제사회에서는 각 나라가 그 현안에 따라서 그때 자기 나라 실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어느 하나를 일반화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에서는 별로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 유치 노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코리아 원팀이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 애를 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뭐 어느 특정 국가와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뭐 세계 뭐 어떤 행사를 유치하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이번에 들던데 근데 또 이번에 이제 열띤 유치 활동 덕분에 29표라도 건졌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득표수는 아쉽지만 뭐 부산이 아주 큰 의미 있는 성과도 많이 가져온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유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부산이라는 이름이 세계화가 되고 또 브랜드가 많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치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는 야, 우리 왜 이렇게 표를 못 얻었지 이겁니다. 그 뭐 유치 활동 자체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있잖아요.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네트워크가 모든 면에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아프리카의 이곳저곳 네. 또 태평양 멀리 있는 섬나라 카리브해에 있는 자주 가보지 않던 나라 뭐 이런데 또 발길이 닿지 않던 먼 나라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 외교의 지평도 넓히고 우리 경제 활동의 울타리도 아주 넓혔습니다. 특히 그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 나라 지도자들을 만나서 새로운 긴밀한 관계도 만들고 네네. 또 미래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시장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얻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부산에게 이번 유치 과정은 여러 의미로 소중한 그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부산이 국제적으로 잘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개최지 결정 이후에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우디 관련 기사가 많겠지만 또 전 세계 주요 외신들 우리 부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궁금하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사우디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세계 유수의 언론인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는 네네. 우리 오징어 게임 주인공 이정재 영화 배우랄지 BTS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부산에서 엑스포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 이런 보도도 했고 또 유수의 통신사인 AP통신도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했던 활동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쉽게도 리야드의 벽을 놓지 못했다. 뭐 이런 논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을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부산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체감이 좀 안 돼서요. 총장님 유치 전 전후 변화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이번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최근에 부산 도시 브랜드가 올라간 실질적인 예를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우선 2024년 세계 최고의 도시에 관한 보고서가 카나다에서 발간된 게 있는데 부산이 처음으로 100대 도시 안에 들어가서 6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1위는 영국 런던이었고요. 또 다른 것은 세계 지능형 도시 평가, 글로벌 스마트 센터 지수 평가라는 거는 영국에서 하는 것인데 부산이 전 세계 77개 도시 가운데 15등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국제적으로 부산의 위상이 올라간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이제 2035 엑스포 재도전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는데 뭐 도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뭐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충분히 할 만한 여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물론 2035년에 재도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타당성도 따져보고 또 부산 시민의 뜻도 들어보고 중앙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예. 제 개인 의견을 말씀하라 그러시면 저는 한 번쯤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저도 왜냐면 이제 일단 유치전에 대한 노하우는 쌓이기도 했는데 지금 오늘 기사인데 이제 북한 재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초과돼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엑스포 유치 안 되면 이거 수익성 남겠어 하면서 기관들이 서로 미룬다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035년 또 명분을 쌓으면은 충분히 좀 상쇄될 수 있는 분위기도 있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 이번에 실패 교훈 삼아서 만약에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우선 해야 될 것은 이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유치 과정은 물론이고 해왔던 모든 것을 백서 형식으로 짚어보는 게 제일 철저하게 짚어야죠. 중요하고 네.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다짐도 다시 짚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재도전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저는 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첫 번째 정부 내 시스템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 요번 거를 더 되돌아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예. 두 번째는 그 득표 활동 과정에서
이상적인 것,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주겠다,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킨다라는 이렇게 청사진이나 교과서적인 얘기도 있지만 상대방에 따라서는 손에 뭐를 당장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방법도 뭘 원하는지 확실히 네. 알고 거기서 그냥 딱 주는 맞춤형으로 병행을 하는 방법을 꼭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역 연대, 지역 협력에 속하지도 않고 종교적인 어떤 큰 종주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런 것을 감안하면 평소에 계속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외교를 좀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네. 평소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노력을 쉽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그런 세 가지를 좀 가지고 하면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말씀대로 진짜 평가부터 명확하게 잘 해서 또 다른 뭐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부산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큰 성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모든 사례를 우리 양분으로 삼아서 더 멋진 부산이 되도록 국제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대통령 와서 부산에 오셔서 부산 is beginning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런 마음으로 새로 또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경아 TPO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영상의 날씨라 하지만은